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지금 시기에 국민의힘 당대표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죽기 딱 좋은 위험한 자리라고들 합니다. 저는 용기 내어 헌신하기로 결심했으니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당정 관계를 수평적으로 재정립하고 지금 하나에서 반드시 저희가 위헌적인 비상기업을 막아낼 것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직을 내려놓습니다. 어느 젊은 기자 한 분이 제가 당대표에서 쫓겨나는 이유가 된 이번 탄핵 찬성을 후회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여전히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대한민국과 주권자 국민을 배신하지 않기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겁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갑자기 키는데, 역시 필리핀의 인프라가 너무 열악합니다. 예, 인터넷이 또 버벅거려갖고,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예, 이 속보라는 게, 빨리빨리 전달을 해야 속보인데, 예. 자, 제가 갑자기 그 기사들이, 우리의 관심사, 한동훈에 대한 관심사가, 충격적인 기사가 떴습니다. 그래서 제가 급하게 한통 속보 해갖고 앞으로는 좀 이렇게 그 급한 기사들은 이렇게 한통령 속보라는 타이틀로 해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간은 뭐 20분 전후로 길게 속보니까요.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아이고, 예. 아이고, 예. 다루님, 예.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들어와 주셔서. 예. 자, 일단 썸네일부터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통령 속보, 친한계 신지어, 한동훈 조기 대선 확정되면 경선 참여할 것. 와, 이거 충격적입니다. 경선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지금. 경선에 참여한다. 이게 국힘 경선을 얘기하는 거죠. 경선에 참여한다. 예. 그런데 이걸 딱 보는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 감당할 수 있을까? 이거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번뜩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한마디 적었습니다. 이거 감당할 수 있을까? 예, 그 제가 그 말씀드린 거는 이제 그 둘 중에 하나. 과연 신지호 씨의 이게 이게 진짜냐? 이게 진짜면 변화가 굉장히 크게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만약에 한동훈 뜻이 아니면 이거는 신지호 씨가 오버한 거죠. 예. 그러면 오버한 이유가 뭘까? 예. 한번 제가 분석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예, 블루마운틴님, 예, 안녕하세요. 예, 설인데 설 연휴 보내기도 바쁘실 것 같은데 이렇게 또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 정말 약간 오늘 이거 충격받았습니다. 이 기사를 보고 그래서 어쨌든 이거 속보로 한번 말씀을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속보지만 그래도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의 세대 교체를 이룰 한동훈 대표로 결집합시다. 한동훈 대표를 적극 지지하는 개혁 세력 우파 유튜브 채널이 있고 한동훈 대표 죽이려는 후세력 우파 유튜버 채널이 있고 국힘 단계 논란을 통해 드러난 한동훈 대표 끌이려는 세력이 있다. 구분해서 보시고 구분해서 지지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걸 왜 제가 속보로 지금 띄우고 있느냐, 제가 약간 좀 이해가 안 가서 충격적이기도 하고 굉장히 파격적이기도 하고 약간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거 한 건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동훈 대표의 베스트 초이스, 와, 정말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한동훈 대표의 베스트 초이스는 이거거든요. 예, 읽어보겠습니다. 헌신과 희생으로 시작된 변화. 다시 한번 한동훈 천막당 우리 함께해요. 그래서 지금 서명운동을 받고 있는데 커뮤니티 가면은 이게 있습니다. 파랗게 활성화된 거 클릭하시면 되고 지금 보는 방송에 그 한통령 로고 밑에 더보기란의 첫 번째 줄 파랗게 활성화되어 있는 거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게 왜 충격적이냐? 여기 잘 보세요. 자, 오늘 이제 속보니까 속보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블루마운틴님, 예, 깜짝 놀랐네요. 신지호는 계속 국힘에서 쇼부를 봐야 한다고 했어요. 아니, 근데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저도 알고 있었는데, 뭐, 맨 처음부터 그 얘기한 겁니까? 뭐, 국힘을 다시 접수를 해야 되는 동, 어쨌든 동, 뭐, 그런 얘기를 갖다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한동훈이 그랬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본인의 생각에 국힘을 접수해야 된다. 이건 뭐 오케이. 뭐 본인의 의견 얼마든지 개진할 수 있으니까. 근데 오늘 제가 이 충격을 받은 건 뭐냐면 이걸 빨리 여러분하고 좀 정리를 시켜드려야겠다. 한 얘기는 뭐냐? 친한계 신지호가 누구를 지금 끌어들인 거야? 한동훈. 한동훈이 그랬다는 거야. 한동훈이 뭐라고 그랬느냐?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 경선에 참여할 거라고 한동훈 입으로 그 얘기를 했다는 거야. 누구 증언으로? 신지호 증언으로. 그래서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선언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갖다가 속보로 안 하고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오늘 급하게 한통령 속보를 켰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제가 2시 정도 해갖고 충격적인 게 있어갖고 속보를 틀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뭐죠? 그 뭐야? 그 중앙지법에서 그걸 연장해달라고 그랬는데 구속 연장 신청을 했는데 그걸 갖다 거절했습니다. 뭔 놈의 연장이 연장 안 돼. 그럼 어떻게 돼? 풀어주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지금 검찰의 선택은 그러면 윤통을 풀어주든가. 뭐 28일 날 그게 끝난대요. 28일쯤 끝나는데 그러면 윤통을 풀어주든가 아니면 공수처가 한 그 부실한 수사 내용으로 억지로 기소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공수처가 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기소하는 건 자살이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거는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 블루마운틴님, 한동훈하고 의견 조율을 하지 않았을까요? 예, 제가 그 가능성에 대해서 몇 가지 그 가능성을 갖다가 우리가 흔히 수학에서 얘기하는 경우의 수, 경우의 수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기사 내용부터 여러분한테 확인을 드려요. 자, 기사 내용은 어떻게 떴느냐? 지금 뭐 뉴스완, 이데일리하고 계속 그 여러 개의 언론사에서 이걸 헤드라인으로 하고 있는데 심지어 한동훈에서 확정되면 경선 참여할 것이다. 이렇게 그다음에 또 이데일리 친한계 신지호 조기 대선 확정 시 한동훈 경선 참여할 것 그렇게 계속 지금 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제로 의 대결이 예상된다. 이게 다 신지호의 얘기죠. 음. 자, 신지호가 이제 그 기사 내용은 어떻게 되느냐? 그 친한 한동훈계 신지호 전 국회의원 전략기획부장은 한동훈 대표 대선 도전 여부에 대해서 탄핵이 인용되고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 경선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굉장히 이거 충격적인 겁니다. 자, 내용은 어떻게 되느냐? 신전 부총장 24일 TV전 유튜브 뉴스트라다무스 출연해 경선이 치러진다면 김문수 고등노영부장과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그리고 한 전 대표가 경쟁하는 빅4의 빅4의 각주전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신전 부총장은 한 축에 김 장관과 홍 시장, 다른 한 축에 오 시장과 한 전 대표가 있다고 분석했다. 김 장관과 홍 시장은 영남 출신으로 70대, 한 전 대표 오 시장은 서울 출신으로 50, 60대로 묶었다. 그는 최종적으로 한동훈과 김문수의 대결이 되지 않을까라며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 다이나믹한 경선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전 대표의 근황에 대해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만나 깊이 있는 토론을 하거나 만약 활동을 재개한다면 어떤 아젠다를 세울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더불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는 한 대표는 전당대회 출마 퇴진까지 6개월 동안 다른 정치인들이 수년간 걸쳐 경험할 법한 많은 일을 겪었다면서 이를 회고하고 성찰하는 시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어제 제가 방송했죠. 진정호 의원이 한 전 대표와 함께 찍은 사진을 사회관계망에 올린 것과 관련해 진 의원이 최고위원을 사퇴한 데 대한 회원과 함께 한 대표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한 것으로 안다. 불편했던 일은 있고 손잡은 한계 가자며 두 사람이 의기투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 보면 이제 진 의원이 또 이런 설도 있어요. 그 어떤 분의 말에 의하면 그 진정호 의원이 먼저 한동훈 대표한테 연락해서 만난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예, 뭐
정확한 사실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자, 이게 이제 기사 내용의 전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 여러분, 이게 만약에 사실이다. 사실이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한동훈 대표는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 잘 생각해 보세요. 한 전 대표가 이런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죠. 그 한 전 대표는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신중하고, 그러니까 여의도 문법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뭐, 한번 띄우 갖고, 반응을 봐서 아니면, 이거, 제가 한 얘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한 전 대표가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얘기해서 신지호 씨가 그대로 한동훈의 얘기를 갖다가 전달을 한 거다. 우리한테 언론한테 전달을 한다. 이렇게 가정을 한다면 이런 가능성도 있죠. 그죠? 우리가 경우의 수를 한번 따져보자는 거예요. 이런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는 이제 컴백을 할 거 아닙니까? 컴백하는 거는 확실합니다. 99%예요. 여기서 본인이 포기한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끝까지 지키겠다, 끝까지 싸우겠다. 그렇게 그 사태 이후에도 그렇게 약속을 하고 떠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컴백하는 건 사실인데 그 컴백한 한동훈은 우리가 알고 있던 한동훈하고는 완전히 다른 한동훈이다. 예,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지금 그 신지호 씨가 얘기한 이 기사 내용 있잖아요. 이 기사 내용, 이게 만약에 사실이다. 예?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지금 계속 여러 언론에서 지금 이것 때문에 계속 지금 받아쓰고 있는데 그 한동훈 왈 조기에서 성취되면 나는 경선에 참여할 거다. 그러니까 국힘 경선에 참여할 것이다. 이게 만약에 한동훈 입에서 직접 나온 팩트, 사실이다. 그걸 갖다가 그대로 친한계인 신지호가 그냥 언론에 전한 거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한동훈은 굉장히 낯선 사람이 돼서 우리 앞에 나타날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던 한동훈이 아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항상 얘기했듯이 누구보다도 제가 한동훈을 갖다가 정말 많이 분석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동훈의 그 의도와 한동훈의 생각과 한동훈의 어떤 그 정책과 한동훈의 스타일 이걸 갖다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얘기를 자,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 내가 경선에 뛰어들어서 국힘의 대선 후보의 경쟁에 뛰어들 거다. 이 얘기를 갖다가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한동훈답지가 않다는 거예요. 일단은. 예? 그런데 만약에 이게 정말 사실이다. 한동훈이 정말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한동훈은 굉장히 변해서 돌아오는 거다. 기존에 우리가 알던 한동훈의 어떤 스타일과 컬러가하고 완전히 뒤바꿔져 갖고 그게 업그레이드 됐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죠? 완전히 정말 정치인의 정치인으로 거듭 나갔고 우리가 항상 원하는 게 그거였잖아요. 뭐 정직하고 이런 건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 다 하니까 뭐 공정하고 정직하고 이런 건 다 하니까 정말 우리는 진짜 한동훈이 정치인이 되길 원한다. 이렇게 제가 방송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그 한동훈이 진짜 이런 얘기를 갖다 해서 신조어를 통해 갖고 언론에 만약에 흘린 거다. 그러면 한동훈은 정말 진짜 정치인이 된 거죠. 예. 진짜 정치인이 된 겁니다. 예. 그래서 하지만 이거는 한동훈 스타일은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알던 한동훈의 스타일은 아니다. 이렇게 제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저는 한동훈이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동훈의 진정성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한동훈이 어떻게 보면은 좀 욕심도 내고 내가 정말 꼭 대통령이 돼 갖고 이 대한민국과 이 국민들의 번영과 행복을 위해서 정말 한 몸을 바치겠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내가 대통령이 돼야겠다는 생각을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저는 그렇게 바래요. 예. 왜? 한동훈의 어떤 기본 바탕을 믿기 때문에 한동훈이 뭐 아무리 내가 꼭 대통령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홍준표가 내가 꼭 대통령이 돼야 된다, 권성동이 내가 꼭 대통령,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를 갖다가, 저는, 확실히 믿음이 있습니다. 한동훈에 대한. 그러니까 뭐 한동훈이 어떻게 변해서 오던, 그거는 좋다. 어쨌든 간에 업그레이드 돼서 오는 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얘기를 갖다가 신조어를 통해서 방송에 흘린다는 거는 한동훈 스타일은 아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한동훈 스타일은 아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고, 장수봉님, 예, 아이고, 설 세는 중에 또 이렇게 오셔갖고. 예, 안녕하세요. 오늘도 방송 잘 듣겠습니다. 한동훈 신당 창당만 답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아이고, 예, 예, 감사합니다. 성엉아님, 예, 훈이 도토리,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고, 제가 새로 코너를 하나 만들었어요. 한통령 속보 이렇게 해갖고 코너를 만들었는데, 요새 하도 뉴스가, 정말 충격적인 뉴스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걸 갖다가 기다렸다가 저녁에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충격적인 얘기가 나왔을 때, 그때그때 제가 속보로, 방송 시간은 한 20분 전후, 짧게 이렇게 잡고서, 이렇게 코너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는 이해가 되시죠? 그죠? 이게 사실이라면 한동훈은 엄청 변해서 돌아오는 거다. 우리가 알던 예전의 한동훈이 아니다. 자, 두 번째 가능성. 두 번째 경우에서는 뭐냐? 한동훈이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신지호 씨가 그렇게 전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뭐 이유는 몇 가지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지호 씨가 마음이 급해갖고, 마치 이재명이 마음이 급해갖고, 헛발질을 갖다 계속 하듯이, 우리는 몰라요. 예. 우리는 모르지만, 진실을 모르죠. 이제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예? 그러니까 가능성 중에 하나는 뭐냐? 한동훈이 직접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또 하나는 뭐야? 한동훈은 얘기 안 했는데, 신지호 씨가 마음이 급해갖고, 이렇게, 그 얘기를 할 수가 있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럼 이제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신지호 씨는 한동훈한테 플러스 요인이 아니라 이건 마이너스 요인이 되는 거죠. 왜? 아니 내가 보기에도 이게 어색한 선언인데, 야 이거 충격적이기도 하고 이거 그 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한동훈이 아니네. 예. 그렇게 한동훈은 어떻습니까? 항상 그렇게 이렇게 뻥튀기 하지 않고, 그다음에 뭡니까? 항상 겸손하고 자기랑 착 낮추고, 그다음에 자기가 이렇게 하늘에 지금 앞으로 제가 이렇게 할 겁니다 저렇게 할 겁니다 이런 걸 시시콜콜이 얘기하는 한동훈이 아니잖아요. 그죠? 다만 국민을 위해서는 이래서 금투세가 폐지돼야 된다, 가상화폐가 이거 유예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는 하지만 본인 자신에 대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다 어떻게 할까, 기자들이요, 제가 정말 한동훈에 대한 영상을 안 본 게 없습니다. 기자들이 수도 없이 물어봐요. 총선할 때도 물어보고, 그럼 총선할 때 그럼 대선 나올 겁니까? 뭐 할 겁니까? 그땐 그때 가봐야 되죠. 그때 상황이면 어떻게 변할지 어떻게 합니까? 예. 그거는 저는 그냥 하루하루 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지. 내가 앞으로 있을 경선에 이렇게 가정법이잖아요. 여기 엄청난 가정법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 아직 조기 대선이 확정된 것도 아니잖아. 예? 그런데 가정법을 쓴 거예요. 조기 대선이 확정된다면, 이 부절이죠. 예. 확정된다면 경선에 참여할 거다. 이 두 번이나 지금 뻥튀기를 했단 말이야. 조기 대선 확정이 안 됐는데 한동훈이 섣불리 조기 대선 이후를 갖다가 얘기할까요? 그런 한동훈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한동훈은, 예, 첫 번째, 이 부절을 쓴 거, 가정법을 쓴다는 게 이게 좀 마음이 찜찜하다. 두 번째, 조기 대선 확정이 되더라도 경선에 참여한다는 거를 갖다가 여태까지 한동훈이 직접 밝힌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예. 여태까지 한동훈이 직접 해갖고 내가 후보가 되겠다, 뭐가 되겠다, 한 번 기자들이 그렇게 집요하게 물어봐도 그냥 항상 어떻게 얘기합니까? 당대표 시절에도 기자들이 이거 여러 번 질문했습니다. 대선 후보로 나가실 겁니까? 어떻게 나가십니까? 그러면 자기가 나가겠다는 얘기는 절대 안 했어요.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그때 가서 경쟁력 있는, 누가 됐든 간에 국힘에서 경쟁력 있는 사람이 후보로 가갖고 이재명을 갖다가 꺾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 본인이 나가갖고 경선에 나가갖고 내가 대통령 후보로 한번 붙어보겠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낯설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한동훈답지가 않다. 이 얘기가 한동훈답지가 않다 지금. 예.
그렇게 굉장히 낯설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블루마운틴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우리는 한동훈을 지지하는 게 맞는 거죠? 맞죠? 우리 희망자 한동훈밖에 없다니까. 예. 아니, 여러분, 다 정치인들 생각해 보세요. 아니, 홍준표를 갖다가 우리가 믿겠습니까? 오세훈을 믿겠습니까? 뭐, 김문수를 누구를 믿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재명을 믿습니까? 뭐, 권성동을 믿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정말 그 한동훈에 대한 믿음은 아주 투철합니다. 100년에 한 번 나오는 귀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가 됐든지 간에 뭐 국힘안에서 나오건 뭐 신당을 창당해서 나오건 저는 한동훈이 나온다 그러면 아주 적극적으로 밀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어가, 이 문장이 너무 낯설다는 거지. 한동훈의 스타일을 갖다가 여태까지 염두에 두고 했을 때 조기 대선이 확정된다면 이렇게 경솔한 얘기를 할 사람이 아니다. 한동훈은 조기 대선이 정말 딱 탄핵이 그렇게 딱 확정이 돼갖고 그렇게 해갖고 실적으로 땅땅땅 이게 두들겨지고 그 전까지는 한사가 빵빵빵 두들기기 전까지는 조기 대선 얘기를 갖다가 입에 담을 사람이 아니다. 더군다나 경선에 본인이 나온다고요? 그걸 갖다가 참여하겠다고요? 이 확정을 짓는다? 절대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아니다. 예. 근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한동훈은 엄청 변해서 돌아오는 거다. 예. 여태까지 우리가 알던 한동훈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가능성은 뭐냐? 신지호 씨가 마음이 급해갖고 완전 오버한 거일 수가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자, 여기 뭐 경선에 뭐 참여한다. 그렇다고 칩시다. 예. 뭐 그렇게 해갖고 신지호 씨 말대로 뭐 그게 딱 벌어졌을 때 경선에 참여한다고 칩시다. 뭐 지금 뭐 걔네들이 그걸 갖다가 그 권성동과 권영세가 장악한 그 친윤이 완전히 틀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뭐 나올 수는 있죠. 뭐 붙고 떨어지고 뭐 그거야. 예. 뭐 그거는 그 다음 문제고 본인이 뭐 나오고 안 나오고야 본인이 자유겠죠. 본인 의사니까. 그런데 하나 제가 또 결정적으로 걸리는 게 있어요. 그 걸리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 한동훈 대표가 자기가 직접 얘기했던 이 말이 하나 걸린다. 예.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무슨 말이 걸리느냐? 여기 보면은 그 우리가 또 친윤 중에 친윤이라고 하는 그 박상수 변호사의 예의가 있지 않습니까? 자, 박상수 변호사가 이 짤에 의하면 뭐라고 얘기했느냐? 박상수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본격적인 조기 대선 국면이 펼쳐지는 게 보인다. 이를 내다본 권성동 원내대표도 비공개 의총에서 조기 대선 국면 진입을 처음으로 언급했다. 그리고 이건 윤통도 마찬가지로 조기 대선 준비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그건 윤통도 조기 대선 언급을 했고 권성동도 비공개 의총에서 조기 대선을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 내용은 뭐냐? 국힘의 강원당규에는 당대표가 대선 후보로 출마하려면 1년 6개월 전에 대표직을 사퇴해야 한다. 선거일이 이르면 4월, 늦어도 5월 중으로 치러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 박상수 변호사가 한 방송에 출연해서 이 규정은 보궐선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조기 대선 일종의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한 대표의 출마 자격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 성격 규명을 지금 보궐선거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궐선거니까 이 1년 6개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그 기사를 딱 보면서 마음에 걸렸던 게 뭐냐. 자, 이게 지금 출사표라고 그랬잖아요. 2023년 12월 26일 출사표인데 여기에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정치개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정치개혁을 얘기하면서 그 하나로 제시한 게 뭐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기로 약속한 분들한테만 공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바로 뭘 써내느냐? 한국의 정치를 개혁하는데 5대 개혁 과제가 있다 하고 5대 개혁 과제를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한 달 후에 한동훈 대표가 역시 또 어디서 얘기했느냐? 자, 그 당대표 그러니까 비대위원장 취임 한 달 기념으로 해서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원이 주최한 동료 시민 눈높이 정치개혁 긴급자담회. 자, 타이틀이 정치개혁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또 5가지를 강조합니다. 왜? 이거를 갖다가 진짜 하겠다는 거야. 맨 첫째 줄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5대 정치개혁 공약과 관련 총선 후에도 흐지부지 되는 일은 없다. 진짜 할 거다. 이게 진짜 내 소망이고 진짜 내 진심이다. 이 5대 정치개혁. 자, 정치개혁 내용을 보세요. 첫 번째, 불체포 특권 포기. 두 번째,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세비 반납. 세 번째, 당 귀책으로 인한 재보궐선거 무공천. 네 번째, 의원 정수를 300명에서 250명으로 줄인다. 다섯 번째, 출판 개념의 정치자금 수수 금지다. 자, 세 번째를 보세요. 한동훈 대표가 대한민국에서 반드시 5대 정치개혁을 해야 된다는 세 번째, 당 귀책으로 인한 재보궐선거 때 무공천. 자, 지금의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지금 윤통은 어디입니까? 소속이 국힘이죠. 예? 자, 국힘의 소속인데, 자, 국힘의 규칙사유로, 윤통의 규칙사유로, 그게 뭐 내란이다, 뭐 위헌이다 이러면서 만약에 탄핵 그게 그 헌재에서 그 인용이 된다 하면 누구의 규칙사유입니까? 민주당 규칙사유입니까? 아니죠. 국힘의 규칙사유죠. 그러면 자, 자당의 규칙사유로 인해 갖고 보궐선거를 할 때는 한 대표의 정치개혁에 의하면 뭐예요? 어떻게 정치개혁을 해야 된다? 우리 국힘은 후보를 내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공천이다. 후보 내면 안 된다. 왜? 우리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낯짝을 들고 우리가 후보를 낼 수가 있느냐? 이런 의도 아닙니까? 그러면 자, 신지호 씨 말대로 정말 그 아까 제가 보여드린 대로 이 기사 만약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경선에 참여할 거다. 라는 이 얘기를요, 정말 한동훈 대표가 직접 했다면, 한동훈 대표는,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 말을 갖다가, 뒤집은 거다. 예? 자기, 1년 전에 그 출사표를 던지면서 5대 정치개혁을 하겠다는 말을 뒤집은 결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왜? 자당의 규칙 사유로 인해서 할 때는 후보를 내지 않는다. 공천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 공천하지 않는다의 자리에 공천하는 거는 고사하고 본인이 직접 대선 후보로 나가갖고 경선에 참여한다. 이거 그러면 일단은 한동훈 대표가 1년 전에 했던 얘기를 갖다가 뒤집은 것밖에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예.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걸려서 오늘 제가 급하게 한 통령 속보 이렇게 떴습니다. 정말 이 사실이 시간이 지나면서 한동훈은 어쨌든 설이 지나면 컴백하지 않겠습니까? 예, 언제까지나 뭐 컴백하지 않고 뒤에 물러설 수는 없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그 컴백을 하면 이제 진실이 밝혀질 거고 정말 만약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탄핵이 인용이 된다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뭐 탄핵이 인용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지금 조기 대선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자, 이 사실은요. 그냥 4-5개월이면 우리가 금방 팩트로 팩트 체크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멀지 않은 팩트 체크. 정말 우리는 한번 예의주시하게 봐야 된다. 한동훈 대표가 과연 국힘 경선에 참여를 할 것인지, 조기 대선 국면에 과연 참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결정을 할 것인지, 신당 창당을 해갖고 아니면 한동훈 표의 새 정치를 할 것인지, 네. 그렇게 우리는 예의주시하게 볼 수 있다. 그래서 참 이 기사가 오늘 굉장히 충격적이고 그리고 제가 기존에 갖고 있던 한동훈에 대한 어떤 스타일, 이미지하고는 굉장히 좀 이렇게 충돌이 되는 그런 선언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속보성으로 이렇게 여러분한테 전달합니다. 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예, 아이고 블루마운틴님, 어벤져스 제가 그래갖고 이거를 갖다가 기사를 보자마자 어벤져스 썸네일을 봤어요. 혹시 이거가 진짜면 이거 굉장한 선언 아닙니까? 이거 어벤져스에서 설명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정말 굉장한 폭탄 선언이잖아요. 경선에 참여하겠다. 그래갖고 제가 어벤져스 썸네일을 딱 봤거든요. 그리고 이거 키기 전까지 제가 어벤져스를 들었습니다. 인터넷이 버벅거리는 바람에 좀 시간이 있어서 들었는데 공교롭게 오늘 신지호 부총장이 안 나왔더라고요. 김정혁 최고위원하고 이현정 씨하고 둘이 얘기하는데 어벤져스 썸네일에도 이 문구가 없어. 지금 경선에 참여한다는 문구가 없어. 그냥 임박,
컴백 임박, 뭐 이렇게만 그냥 두리뭉실해갖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문구가 없어요. 그래갖고, 와, 이게 만약에 사실이면 이거 완전 특종 아닙니까? 왜 어벤져스에서 이거 분명히 어제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어제 그 노스트라다무스 그 TV조선에 거기서 그 신지호 씨가 얘기한 거라고 그랬더니요. 이게 정말 팩트라면 어벤져스에서 대문짝만하게 대문짝만하게 썸네일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정말 충격적인 사실 아닙니까? 예. 그런데 썸네일에는 이런 얘기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주니키님, 오, 긴급 방송 좋다. 예, 제가 이제 특별히 속보가 있을 때마다 한통령 속보라는 타이틀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주니키님이 어벤져스 버리고 바로 뛰어왔어요. 아이고, 어벤져스 나오셨구나. 예, 감사합니다. 예, 정말 제가 사실은 이거 보고서 좀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야, 이게 정말 한동훈 스타일이 아닌데 한동훈이 이렇게 많이 변한 건가?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하고 속보를 켰습니다. 예, 블루마운틴님, 전 어벤 못 보고 일하다가 갑자기 기문방송에서 왔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아, 조니키님, 블루마운틴 초대로 한통령 속보방송에 왔습니다. 예, 그러셨군요. 장수봉님, 내 생각하는 것은 한 대표는 꼼수를 쓰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정치인. 예, 저도 아주 100% 동의합니다. 제가 알던 한동훈은 그런 사람입니다. 예. 그런데 과연 이런 선언을 했을까? 정말 김성숙님, 예, 안녕하세요. 예. 그래서 어쨌든 좀 시간을 두고 지켜봅시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고, 이렇게 그 설 연휴 보내셨는데, 그래도 70분이 보고 계시네. 이 급한 방송. 음, 속보성으로 바로 켰는데도 70분이 보고 계시는데, 이왕 보시는 거 구독, 좋아요, 알람을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잘 퍼지려면은 근데 제가 어제 깜짝 놀란 게 어제 제가 새벽 2시에 그걸 그 법원에서 그걸 불허를 했잖아요. 구속 연장을 해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검찰에서 그걸 불허를 해줬더니 그게 한 12시쯤 떴어요. 밤 12시에 속으로 그 중앙일보인가 어디서 이렇게 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좀 늦게까지 일을 해야 될 상황이라서 일을 막 하고 있다가 우연히 그걸 딱 봤습니다. 와, 제가 충격받았습니다. 이거 공수처가 이거 사고 쳤구나. 사고 쳤구나. 그래서 급하게 바로 한 15분 썸네일 만들고 15분 있다가 켰거든요. 와, 그 놀라운 사실이 오늘 보니까 그걸 갖다가 2,500분 이상 보셨더라고요. 그 짧은 한 30분 영상인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게 한통령 속보를 또 원하는구나. 예. 그렇게 중요한 사건을 빨리빨리 해석을 해서 정리를 해드리는 게 참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으로 해서 이 한통령 속보를 우리가 영시 한통령도 오늘 이제 11시 15분에 저녁 11시 15분에 그건 이제 좀 시간이 길겠죠. 그죠? 1시간 이상 되는 방송도 하지만 이렇게 한 25분에서 30분 이렇게 속보성의 것도 빨리빨리 핵심을 따다닥 정리해 주는 게 여러분이 도움이 많이 되겠다. 그래서 한통령 속보 코너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예. 주니키님, 한동훈 저런 거 미리 흘릴 분이 아닌데, 예. 저거들이 똑같으셔. 그러니까 최소한 제가 아는 한동훈은 그렇다는 거야. 제가 여태까지 분석하고 했던 한동훈은 그렇게 경솔한 사람도 아니고, 아니, 가정법이 2개나 들어가 있잖아요. 첫 번째 가정법은 뭐라고요? 제가 항상 누누이 강조하지만 한동훈 대표는 절대 가정법을 쓰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푸절을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때 가봐야 알지 않겠습니까? 항상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지, 뭐 이게 된다면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절대 아니거든요. 가정법이 2개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 대선이 확정된다면. 아니, 이게 헌재에서 이게 인용이 될지 기각이 될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한동훈이 그걸 갖고 베팅할 사람은 전혀 아닙니다. 예. 그러기 여기 하나 들어가 있죠. 자, 2번째 가정법은 뭐야? 경선에 참여할 것이다. 야, 이것도 가정법 아닙니까? 그 피 튀기는 경정에 내가 국힘의 후보로 나간다? 아니, 신당을 해갖고 국힘의 후보로 그게 가당치는 하는 얘기입니까? 지금 분위기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국힘의 후보로 나가겠다?
와, 이 두 가지 가정법을 동시에 엮어갖고 이렇게 한 문장으로 쓴다는 게 정말 저는 믿기지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한동훈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도 굉장히 저처럼 좀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속법성으로 이렇게 이 부분을 갖다가 정리를 좀 해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고 김현지님,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예, 네 반가워요. 예. 자, 속보성이니까 또 길게 방송하면 안 되죠. 제가 한 30분 정도 얘기한 것 같은데 여러분 잘 정리하시고 한 가지는 이제 예의주시하게 한번 봐보자. 왜냐하면 서너 달이면은 이건 드러나는 얘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1, 2년 걸리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예의주시하게 보십시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잠시 후에 11시 15분에 잠시 후에 11시 15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11시 15분에 뵙는 거는 그거죠. 그 뭐야? 지금 그 여론조사가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이 여론조사가 엄청 많이 나왔는데 이게 도대체 뭐 크로스가 됐다, 무슨 뭐 이재명이 뭐 어떻게 됐다, 이게 뭐 얘기가 엄청 많습니다. 뭐 여기 가면 이런 얘기, 저기 가면 저런 얘기, 뭐 얘기가 엄청 많은데 또 여러분들이 굉장히 또 이거 갖고 혼선이 있을까 봐 제가 한번 쌈박하게 정리 그 최근 2주, 3주 동안의 중요한 여론조사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분석을 갖다가 하면서 그러면 도대체 한동훈 지지율이 왜 이렇게 폭락을 했을까? 지금요 20%대예요. 한동훈의 지지율이. 이재명이 40 몇 프로. 아니 김문수가 40%인데 어떻게 한동훈이 20%가 있습니까? 아니 이게 가당치는 얘기예요? 한동훈이 다 5등이에요, 5등. 그 위에 누가 있느냐? 김문수, 원희룡, 오세훈, 홍준표가 다 위에 있어. 아니 이게 상식적으로 이게 맞는 겁니까? 예? 홍준표하고 한동훈도 10% 이상 차이가 나요. 이게 도대체 맞는 얘기입니까? 예, 그래서 제가 그거를 갖다가 차분하게 설 특집으로 제가 분석을 해드린다. 그래서 영시 한통령 오늘 저녁 11시 15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예, 최재수님, 차대하는 언행일치 한 분.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언행일치입니다. 예, 이렇게 뜬금포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여러분하고 같이 속보성으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최종수님, 오늘도 우리는 기다린다. 참고 있다면 기다린다. 한동훈의 시대가 오고 예, 이거는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분명히 한동훈의 시대는 오고 있습니다. 예. 제가 오늘 11시 15분에 자세히 분석해서 왜 한동훈의 시대가 오고 있는지, 하지만 지금 현재 왜 지지율이 그렇게 폭락한 것처럼 여론조사가 나오는지 그 이유를 자세히 분석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가시기 전에, 아이고, 벌써 점점 늘어나네요. 어떻게. 접속자가 주는 게 아니라 점점 늘어나고 계세요. 예. 예, 박영애님, 한동영 화이팅! 아이고, 감사합니다. 화이팅! 예, 오늘 저녁에 11시 5분에 봬요. 예,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을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한통령 속보 마치고 이제 잠시 후 11시 15분에 영시의 한통령에서 뵙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블루마우틴이 예. 저도 한동훈의 어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 낯설어요. 여러분도 저 이상으로 한동훈을 잘 알지 않습니까? 예, 정말 낯섭니다. 예, 박영애님, 한통령 화이팅! 예, 화이팅!